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람의 징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의도보다 반복에서, 감정보다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의 행동 앞에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합니다.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하며 자기 마음을 설득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관계는 대부분 크게 다치기 전까지는 작은 불편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변명부터 앞서고 책임을 돌리고 결국은 상대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 자체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라 하며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회피는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이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부드럽다가도 자기 손해가 걸린 순간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상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유형을 두고 형편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자라 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유리할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익 앞에서 예의를 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불행을 묘하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도 눈빛이나 말끝에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나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가장 음습한 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당신이 흔들리면 안심합니다. 관계는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하지만 진짜 기준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타인의 성장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곁에 둘 인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설명은 늘 그럴듯하지만 결과는 항상 흐려지는 사람. 정약용은 말이 아닌 행동의 반복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긋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적인 영역을 당연하게 침범하고 거절하면 서운함이나 죄책감을 주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이미 무너진 관계라 보았습니다. 존중 없는 친밀함은 친밀함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자기 편의대로 다루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버리는 태도입니다. 충고로 덮어버리거나 자기 이야기로 바꾸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 증거라 했습니다. 관계는 공감 위에 서야 합니다. 공감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사람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이 행동들 중 단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함께할 인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도 마십시오. 정약용은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잃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설명해야 하고 늘 참아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지혜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사람을 가려 멀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용기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인연 하나를 덜어내고 필요한 평안 하나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거리를 둬야 할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답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고 시간으로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받을수록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용받을수록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참아준 행동은 상대에게 괜찮다는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같은 행동이 다시 나타날 이유가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거리도 두지 않을 때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을 끊지 못하면 그 인연이 삶을 대신 끊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해온 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안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점점 표정이 사라지고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꾸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어도 회복이 가능한 관계와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복 가능한 관계는 대화 후 마음이 가벼워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는 대화 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남은 마음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만남 이후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는지 아니면 더 어지러워지는지, 이 기준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죄책감과 미련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미련을 정이 아니라 집착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은 서로를 살리는 것이고, 집착은 혼자만 버티는 것입니다. 당신만 계속 참는 관계는 이미 정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너진 관계는 가까워서 망가지고, 건강한 관계는 거리가 있어도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는 마음이 숨쉴 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틈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감정도 부담으로 변합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은 그 거리 안에서도 남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며,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곁에 남습니다. 반대로 거리두기를 이유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진짜 시험은 멀어질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섰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려 하는지 아니면 당신을 붙잡으려 하는지, 이 차이가 인연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는 선택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를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함께 가벼워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조언은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람을 가리되 미워하지 말고, 멀리하되 죄책감 갖지 말라. 당신이 지키는 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 앞에서는 용기 있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깊이 남긴 한 가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만 그 사람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설명보다, 변명보다, 사과보다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상대가 약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이 평생 바뀌지 않을 본성의 윤곽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타인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을 상처 입혔다면 그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 뒤에 반성과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습관을 가장 경계해야 할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늘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늘 이유가 있고, 늘 핑계가 있고, 늘 상대의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그 관계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이 남의 손에 넘어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 마음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존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평온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을 점점 더 가려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알기보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인연보다 지켜야 할 평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기뻐하라.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리고 정리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냉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무너지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코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정확히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 앞에서는 침묵으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용기, 설명하지 않는 단호함, 미련을 남기지 않는 절제. 이 세 가지는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정리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라는 조용한 권유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버티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기다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다울 수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